경기 종료를 알리는 버저가 울린 직후 수원실내체육관 한쪽 코트에서는 차마 외면하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다. 정관장의 아시아 쿼터 아웃사이드 히터 인쿠시는 고개를 숙인 채 벤치로 걸어 들어왔고 끝내 참아왔던 감정은 눈물로 터져 나왔다. 패배의 책임을 혼자 떠안은 듯한 그 표정은 단순한 한 경기의 좌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반복된 선택의 실패,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팀 전체를 짓누르고 있는 압박이 한 개인에게 응축된 순간이었다. 정관장은 이날도 상대에게 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졌다. 이 경기는 졌던 경기가 아니라 이길 수 없게 만든 경기였다. 정관장은 16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진에어 2025-2026V 리그 여자부 4라운드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 3-20, 25, 22-25, 27, 29로 패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완패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참담하다. 무려 21개의 범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이날 정관장의 배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지는 충분히 설명된다. 공격에서 막히고, 서브에서 흔들리고, 리시브에서 무너지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스스로 흐름을 끊었다. 현대건설이 대단해서라기보다 정관장이 스스로 승리의 길을 차단했다. 엘리사 자네테는 15점을 기록했다. 숫자만 보면 에이스의 역할을 수행한 듯 보인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9개의 범실이라는 치명적인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득점보다 많은 실수가 흐름을 끊었고 팀의 공격 리듬을 산산조각냈다. 공격이 이어져야 할 순간마다 범실이 나왔고 분위기를 살려야 할 고비에서는 주저함과 무리한 선택이 겹쳤다. 이 경기는 누군가 잘해서 진 경기가 아니라 실수가 실수를 낳으며 자멸한 경기였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인쿠시였다. 인쿠시는 1세트에서 단 2점을 기록했고 공격 성공률은 14%대에 머물렀다. 공격은 번번이 블로킹에 걸렸고 시도는 과감했지만 결과는 실수로 귀결됐다. 5개의 범실은 단순한 부진이 아니라 흐름을 파괴하는 수준이었다. 결국 인쿠시는 2세트 도중 이선우와 교체되며 코트를 떠났다. 그러나 교체는 흐름의 전환이 아니라 봉합에 가까웠다. 변화를 주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무너진 뒤였다. 1세트만 놓고 보면 정관장이 완전히 밀린 세트는 아니었다. 공격 성공률은 오히려 정관장이 높았고 박혜민은 7점을 기록하며 공격 성공률 87.5%라는 놀라운 수치를 남겼다. 자네테 역시 6점을 올리며 반등의 조짐을 보였다. 적어도 초반 흐름만큼은 버텨보자는 의지가 보였다. 그러나 단 한 세트에서 나온 6개의 범실이 모든 것을 갈랐다. 현대건설이 범실 연계로 버틴 것과 극명한 대비였다. 배구는 결국 실수의 스포츠다. 그리고 2세트의 결론은 실수가 만들었다. 현대건설은 안정적이었다. 양효진이 중앙을 단단히 지켰고 카리는 6점을 보태며 공격의 균형을 맞췄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실수가 없는 배구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를 명확히 보여줬다. 반면 정관장은 가능성을 스스로 걷어찼다. 공격력이 없는 팀이 아니었다. 그러나 범실이 모든 가능성을 지워버렸다. 2세트는 이 경기의 본질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초반부터 현대건설의 서브와 블로킹의 정관장은 크게 흔들렸고 순식간에 7일까지 점수차가 벌어졌다. 이 흐름만 놓고 보면 일방적인 세트가 될 듯 보였다. 그러나 여기서 정관장은 다시 한번 반격에 성공한다. 고이진 감독은 인쿠시를 과감히 빼고 이선우를 투입했다. 리시브 라인이 안정되자 수비가 살아났고 공격 연결도 매끄러워졌다. 정관장은 결국 동점을 만들었고 한때는 경기를 쥐고 흔드는 듯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늘 그 다음이었다. 어렵게 만든 흐름을 스스로 내려놓았다. 중요한 순간마다 서브 범실, 공격 범실이 이어졌고 조급한 선택이 반복됐다. 현대건설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상대의 실수를 발판 삼아 다시 흐름을 가져왔고 한 번 잡은 기세를 끝까지 밀어붙였다. 세트 막판 정관장은 5연속 실점을 허용하며 또다시 무너졌다. 만들어낸 반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3세트 역시 패턴은 같았다. 점수차는 크지 않았고 정관장은 끝까지 따라붙었다. 위기를 넘기는 장면도 있었고 현대건설을 긴장시키는 순간도 분명 존재했다. 그러나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공격 루트는 단조로워졌고 결국 높이에만 의존한 공격은 현대건설의 블로킹에 걸렸다. 막히면 다시 시도했고 결과는 또 범실이었다. 악순환이었다. 경기 후 고이진 감독은 인쿠시에 대한 평을 유보했다. 시즌이 끝난 뒤에 이야기하는 게 맞다는 말은 책임을 미룬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상황의 무게를 드러내는 발언이었다. 감독 역시 이 팀이 단순히 한 선수의 문제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이기지 못하면서 선수들이 불안해하고
그 불안이 범실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와 구조의 문제다. 정관장은 현재 최하위다. 승점 18, 4연패. 고이진 감독은 지금 전력으로는 누구를 이기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남은 경기는 13경기. 숫자로만 보면 아직 기회는 있다. 그러나 배구는 숫자만으로 버티는 스포츠가 아니다. 이날 잉쿠시가 흘린 눈물은 개인의 좌절이 아니라 팀의 현실을 비춘 거울이었다. 잉쿠시는 부진했지만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릴 수는 없다. 잘못된 타이밍의 선택, 반복되는 범실을 제어하지 못한 시스템, 흐름을 살리지 못한 운영이 함께 만든 결과였다. 정관장은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 팀은 지는 팀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팀이라는 사실을. 이 패배는 단순한 1패가 아니다. 현재 정관장이 왜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지, 왜 중요한 순간마다 무너지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경기였다. 남은 시즌 동안 무엇을 바꾸지 않는다면 같은 장면은 반복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마다 또 다른 잉쿠시가 고개를 숙일지도 모른다. 지금 정관장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냉정한 성찰과 구조적인 변화다. 그렇지 않다면 이 눈물은 시작에 불과할 것이다. 경기 직후 정관장을 향한 팬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패배 그 자체보다 더 큰 실망을 안긴 것은 또다시 반복된 붕괴의 과정이었고, 그 과정이 너무 익숙하다는 사실이 팬들의 분노를 자극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졌지만 싸웠다는 말조차 하기 어렵다. 이제는 기대하는 내가 바보다라는 반응이 쏟아졌다. 단순한 연패가 아니라 매 경기 비슷한 방식으로 무너지는 팀을 바라보는 피로감이 분노로 전환된 것이다. 특히 가장 큰 비판의 화살은 고이진 감독을 향했다. 팬들은 경기 중 반복된 범실 상황에서도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 운영, 늦은 교체 타이밍, 그리고 공격 루트가 막히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같은 선택을 반복한 부분을 지적했다. 잉쿠시가 무너진 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방치된 결과다. 선수를 보호하지 못하는 감독이 팀을 망치고 있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일부 팬들은 이번 경기에서의 선택들이 단순한 판단 미스가 아니라 시즌 내내 누적된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평가하며 더 이상 성장통이라는 표현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비판도 거셌다. 리시브가 흔들릴 때마다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상대 블로킹에 읽힌 공격을 반복하는 모습은 준비되지 않은 팀의 전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상대가 어떤 블로킹을 가져오는지 보이는데도 대안이 없다. 연결이 끊기면 각자 따로 뛰는 배구가 된다는 반응은 선수 간 호흡 문제를 넘어 팀 전체의 시스템 부재를 지적하는 것이었다. 특히 자네테와 최서연, 그리고 잉쿠시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어긋난 타이밍은 팬들에게 연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모든 팬이 등을 돌린 것은 아니다. 분노와 실망 속에서도 여전히 팀을 붙잡고 있는 목소리도 분명 존재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선수들이다. 무너진 팀일수록 더 지켜봐야 한다며 감정적인 비난을 경계하는 팬들도 있었다. 이들은 잉쿠시가 경기 후 눈물을 보였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그 눈물이 책임 회피가 아니라 부담의 무게라는 점을 강조했다. 못해서 운 게 아니라 너무 잘하고 싶어서 운 것. 이라는 반응은 여전히 선수 개인을 향한 신뢰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일부 팬들은 남은 13경기를 하나의 전환점으로 보자고 주장한다. 순위는 최하위지만 모든 경기가 완패는 아니었고 흐름을 가져왔던 순간도 분명 존재했다는 점에서 작은 변화만으로도 팀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지금 필요한 건 대대적인 비난이 아니라 명확한 역할 정리와 단순한 배구라고 말한다. 범실을 줄이고 연결을 우선시하며 무리한 해결사 역할을 강요하지 않는 구조만 만들어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팬들의 분노를 외면한 채 같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시도할 것인지 다음 경기에서 무엇이 달라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다. 지금 이 팀을 지켜보는 팬들의 시선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다. 그 간극을 메우지 못한다면 응원의 목소리는 침묵으로 바뀔 것이고 그 침묵은 어떤 야유보다도 무겁게 팀을 짓누를 것이다.